참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아니 제가 일하고 있는 사이에 이 천리버 통화 요청방 거기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머릿속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 참 진짜 힘들게 하네요. 힘들게 해. 일단은 좀 보여드리면서 말을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네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하여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이 정도 봤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도 떴습니다. 국민의힘 계엄 사과, 윤석열 절연, 결의문 작성 합의. 영상은 우리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9.1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과 관련해 사과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기로 의원들이 합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여러 의원들이 지방 민심이 너무 안 좋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자, 제가 그저께 올려놓은 영상에서 그때도 국민의힘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생각보다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 정치를 잘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저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저렇게 하는 행동을? 당대표가? 혹시 저거를 못 막는다면은, 못 막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부 총사퇴하면 끝장이라 장동혁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했다는 말도 있긴 있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저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그 당대표로서? 국민의힘과 장동혁을 나눠서 본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봐야 돼. 그래, 거기까지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근데 따로 볼 테니까 그러면 장동혁은 대표로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저런 개 같은 소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첩들 얘네들이 지금 이 윤어게인이라는 이 우리들의 이념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뿌락치들이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거야.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장동혁이 해야 되는 스탠스는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승복을 하든가 굴복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거는 후자랑 똑같아요. 보니까 오늘 늦게 나왔네요. 오후 5시 57분, 오후 6시쯤에 나왔네. 장동혁 대표는 본인 SNS나 뭐 이런 것으로라도 그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으면은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국민의힘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저도 썩 기분이 좋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눈앞에 벌어진 사실 갖고도 비판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되는 그 행동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된 말을 한 겁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국힘 원내 전체랑 충돌하면 장동혁 지도부 무너져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무너지고 저거에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개 같은 소리도 받아주고 동의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님이 오랜만에 저한테 영상이 떴길래 또 국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잠깐 들어봤어요. 한 절반 정도. 근데 그 입장은 그거더라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수라든가 그 안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한동훈 패거리한테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당원 자리를 지키고 당원들의 말에 힘이 더 실리도록 더 모이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만큼 당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면은 계엄 사과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계엄 사과는 흔들려서 한번 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실수는 없어야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 개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이 더 중요하다며 당원이 더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님과 거리 두려고 했던 그 워딩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몇 프로 날라갔습니까?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날라갔겠죠. 왜 그러냐고. 당원이 중요하다며. 당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윤어게인 안 외쳤어요? 윤어게인 존나 잘 외쳤잖아 같이. 근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선고 전후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왜 국민의힘 당원들이 떠날 행동들을 하냐고. 그래놓고는 당원들이 떠나니까 윤어게인은 저래서 잘못됐다. 무지성 지지를 안 해준다. 이러면서 욕하는 게 그게 좌파지 그게 우파입니까? 자, 계속 장동혁 대표가 힘드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힘든 싸움 맞아요. 근데 힘든 싸움일수록 힘드니까 안 힘든 길로 가는 게 그게 더 웃긴 거야. 이거 제가 비즈니스로 그 예시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비즈니스 힘들다고 달려들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시작이 안 돼.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미 장동혁 대표는 한 번 그 길에서 벗어났었어요. 계엄 사과. 그래 그 한 번까진 근데 봐주겠다 이거야. 뭐 말씀하신 대로 세력도 없고 뭐 갈팡질팡 하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쳐. 근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계엄 사과 한 이후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 전에 갑자기 또 이상한 스탠스를 또 만들어 버리고 그래놓고 지금 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뭘 해달라는 거야. 진짜로 당원들이 중요하고요. 진짜 당원들의 힘으로 이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장동혁이고 김민수면은요. 적어도 그 둘은 그 누구한테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 누구랑도 타협을 보지 말았어야 된다고. 장동혁 뺀 107명이 윤어게인 계속하면 지선에 협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선에 협조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진짜 이거 좀 웃기다니까? 아니, 왜 자꾸 핑계를 대? 선거 누가 해? 저기 정치인들끼리 하나요? 선거 우리가 해. 우리 국민들이 한다고. 저 가운데서 107명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민을 등에 업고 가면 되잖아. 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선은 못 이긴다고? 그럼 애초에 부정선거는 어떻게 할 건데? 난 애초에 전 지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긴 할 거야. 투표를 하긴 할 거야. 근데 지선을 뭐 우리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전혀. 자 협조가 없으면은 지선 때 국힘뉴스 개판 나요. 진짜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쟤네들의 협조가 있어도 개판 날 거예요 그건. 선동당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게 없다니까. 핑계야 핑계. 해야 되는 건 명확해. 윤어게인. 그리고 저렇게 조그만 흠집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 국힘을 버린다라고 또 이제 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국힘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국힘이 지금 국민들을 버리고 있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국힘이 국민을 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국힘 당원들이 갑자기 그렇게 우르르 빠져나갔던 거고요. 당원들이 빠져나간다는 그 모습을 보고 윤어게인을 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분열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본인이 장동혁 대표를 저렇게 혼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이 들진 않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파묘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눈앞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윤어게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 좋은 점을 부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난 걸 바랬습니까? 제일 최전선 앞에 서가지고 107대 1로 싸워가지고 맞짱이라도 뜨래? 그거 아니잖아요. 장동혁이 여기서 무너지면 윤어게인도 다 끝나요. 아니요. 지금 장동혁이 저렇게 저런 스탠스로 나오면은 빠르냐 늦냐의 차이일 뿐이지 윤어게인은 끝나요. 왜냐? 지금 프레임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프레임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못 끝내요, 쟤네들. 백날 우리를 해산시킬 수도 없고 못 끝내요. 근데 쟤네들이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프레임질이에요. 좌파들의 특기 알잖아요, 프레임질. 근데 그 프레임질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딴 거 몰라. 결과 잘 안 나올 수 있어. 나 그거 인정. 왜냐? 그 국힘 내부 안에 뿌락치가 하도 많으니까. 뭘 하려고 할 때 추진력 안 나올 수 있어. 그것도 인정. 다 인정해. 하지만 윤어게인과 절연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절연이라든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거는 목숨 걸고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만큼은. 근데 그거를 안 지킨다라는 거는 설사 다른 거 잘해도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제 영상에 악플 다신 분들한테 제가 몇 명한테는 좀 약간 세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점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또는 무지성 지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윤어게인 너희들이 보수를 망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존나 많거든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님들 때문에 지금 보수가 망한 거예요. 만약에 비판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장동혁과 김민수를 지지하는 여러분이 장동혁과 김민수한테 말을 해야죠. 그 행동은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한테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호소래. 이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화가 난 사람들한테는. 자, 지금 스카이 마스터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지금 성 긋는 사람들끼리 이제 국힘 버리고 민주당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한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동혁은 사실. 장동혁이고 김민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이제 나드랑님이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장동혁이 무조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부정선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윤어게인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외친다고 다른 거를 못 하나요? 이 두 가지를 외치면 다른 걸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그들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면 안 된다라는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수가 저렇게 완전 좌경화된 이유가, 물론 저는 역사를 잘 알지는 않지만은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취합해 봤을 때 바로 타협 때문이었어요. 타협. 이념에 있어서 타협은 없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념에 있어서는.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언젠가부터 타협을 하면서 이 보수당이란 곳 안에 이 빨갱이 정신들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부터 타협은 없어야 돼요. 부정선거 해야 돼요. 부정선거 무조건 외쳐야 돼요. 무슨 뭐 이런 저런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부정선거면은요, 지선에 백날 힘쓴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될 확률이 존나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무슨 부정선거를 뭐 타협을 보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뭐 음모론자 취급당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해? 뭔 개 같은 소리야 이게. 자, 두 번째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 여러분 모두 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 300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선고 그 전후로 우리 광화문, 대구, 부산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거 아직도 사진으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때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민심. 그러므로 이 윤어게인이란 세력이라고 말한 것도 좀 웃긴데, 이 윤어게인을 절연한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국민들의 뜻을 봤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윤어게인을 지지를 함으로써 국힘의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절연을 한다느니 뭐 거리를 둔다라니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이 두 가지 하면서 본인 할 거 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서 본인 할 거 한다? 그러면서 신뢰를 해달라? 그거는 절대 못하죠. 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잖아 다들. 거기다가 엔추파도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시국의 세력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시국 세력한테 농락당한 나라에서는 엔추파도스라는 이 견제하는 척하는 내부자들 집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꼬라지를 보고 엔추파도스를 말을 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거 잘못됐다면 왜 잘못된 거야? 봐봐. 지금 윤어게인 님이 말씀하시잖아. 천리버님이 정치하셔서 보여주세요. 제발 그렇게 쉬워 보이면. 누가 쉽다고 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윤어게인 손절하는 척하고 페널티 입을 수 있으니까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뭔데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윤어게인 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같은 윤어게인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무슨 입정치야. 아니, 난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뿐인데 무슨 정치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니까. 그래, 윤어게인 님 말대로 제가 정치를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윤어게인과 손절하고 부정선거 외치지 않고 그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버려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얘기해 달라니까. 그건 알아서 하게? 나라가 이꼬라진데 그거 알아서 하게 냅둔다고요? 진짜 윤어게인 하시는 분 맞나? 그걸 알아서 하게 냅뒀더니 지금 나라 꼬라지가 정치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먹었는데 어쩝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쩝니까를 어떻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패배주의로 있어야 될까요?
중국이 나라를 먹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이게 뭔 논리가 맞지 않는 개 같은 소리입니까? 홍콩에서도 그렇게 분열돼서 망함. 분열을 그러니까 일으키고 있잖아. 일으키고 있잖아, 지금. 엔추파더스 같은 애들이. 내가 홍콩 사례 영상 만든 사람이에요. 제 채널에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분열이 아니라 그 내부 안에 있는 국민들이 못 깨어난 거지. 일일이 다 따져서 우파를 뭉치지 못하게 만든 님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타협 보고 저기 타협 봐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과거부터 타협 본 보수당은요 지금 작용화됐습니다. 그 보수당이 작용화되니까 나라가 시국한테 먹혀가는 거를 아무도 막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총대 메고 그거 밝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타협을 본 결과가 이거였다면 이제부터 타협 따위는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근데 정치 1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정치 1도 안 해봤으면서 그걸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알아서 하게 냅두면 잘 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어?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이거 채팅창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기 통화 들어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우린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뭐 와 장동혁 대표는 엔추파도스다 저 새끼는 배신자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가봐 이렇게 논점물이지 마. 좌파 같잖아. 하지 마요. 왜 그래? 자 대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토론 다음 토론에는 우리 장동혁 대표든 어디든 국힘에서 한번 나와서 같이 하자. 그런데 답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환길입니다. 제2차 TV 토론 장동혁 대표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3월 5일 이준석 대표가 제2차 TV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수락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월 5일 날 2차 토론을 또 제안을 했다네요. 이준석이. 근데 이번에는 전환길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나가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부정선거 TFT 구성 약속의 진정성과 함께 제도권에서 나서면 6월 3일 지선 앞두고 사전투표, 전자투표 없애거나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파쇄형 투표함 봉인지 사용 및 사전투표 관리단이라도 제도화되어 투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3월 6일 금요일 공개 제안한 바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부정선거를 입번끝 하지 않는데 지선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아까 저랑 통화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좌파도 깨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좌파도 깨어나고 있다고. 다썰남님 채널에 있는 얼마 전에 올라간 영상 보세요. 원래 부정선거 없다라고 다썰남님이랑 존나 싸우던 그 좌파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전향했다라고 했어요. 부정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지선을 이기겠다라는 말입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헷갈린다라고 토로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윤어게인 자체를 마치 너희는 뭐 현실성이 없다라느니 뭐라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로서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갖다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그 눈앞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마저도 이럴 수 있으니까 봐줘라. 저럴 수 있으니까 봐줘라.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자역당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뭐 하도 제가 뭐 자역당인데 뭐 국힘을 뭐 분열시켜가지고 자역당으로 끌어올려는 마치 그런 사람으로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자역당 탈퇴합니다. 그냥 어느 당도 가지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역당이면 자역당한테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별의별 거 갖다가 다 태클 거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역당을 뭐 홍보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20 minutes later.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통화 드리고 오늘이 두 번째 통화인데요. 네, 먼저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리버 통화 요청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네. 아까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완전 절연한다는 그 소식 듣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천리버님 오늘 방송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제 의견도 좀 말했는데 거기 네. 있는 분들이랑 다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 톡방이 뭐 전리버님한테 이렇게 계속 알림도 원래 가고 원래 이렇게 일반적인 채팅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닙니다, 계신 아닙니다.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론인데요. 아까 전주 우파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네. 부분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네. 이준석과 그리고 장동혁, 김민수 포함한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수뇌부 간의 이야기인데요. 주어를 가리고 워딩만 봐보면은 둘이 하는 게 똑같아요.
윤호개인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 부정선거 이슈 꺼내면 선거 못 이긴다. 이준석도 똑같이 했던 말이죠. 윤호개인 극우 세력 데리고는 선거 절대 못 이긴다. 중도 못 잡는다. 부정선거 이슈 꺼내면은 중도가 안 온다. 선거 못 이긴다. 주어를 가리고 보면 완전히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장동혁은 이준석과 똑같다고밖에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준석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장동혁은 믿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치와 본질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권력을 믿는 것인지. 정치인이 공약이나 의견을 내는 이유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표를 달라. 근데 장동혁이 현재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무조건 믿어주자, 먼저 믿어주자. 이거는 저 보이스피싱 선금 송금해주는 것보다 더한 바보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국힘 대변인 오피셜로 장동혁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윤호개인 절연한다고 했었고 또 오늘도 대변인 오피셜로 장동혁은 의원들 의견 존중한다고 했다는 게 오피셜이에요. 그러면 장동혁이 정말로 무고하고 네. 자기는 윤호개인을 버리지 않았다. 나 말고 다른 애들이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의견이 없음이라고 하는 거라도 냈어야 돼요. 차라리. 맞네요. 정말 뭐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겁이 많이 난다면 의견 없음이라는 말이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저 윤석열 대통령 선고 때는 의견 없음이라고 칼같이 그렇게 잘라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그럼 저희는 뭘 보고 이걸 믿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인데 한 번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그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 주제가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이 네. 리턴도 크지만 저희 120만 당원들 모이고 또 많이 계몽됐죠, 이 당원들 말고도. 네네.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자칭 중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게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믿어주자. 그래도 좀 못 믿었긴 한데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얘 말고 달리 찍을 사람도 없으니까 믿어주자 하고 다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120만 당원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요. 장동혁이 당선되고 나서 저 윤통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면회 한번 달랑 5분인가 10분 간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다음에 얘가 한 게 갑자기 계엄 사과를 해버렸죠. 맞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진짜 궁금한 게. 뒤에 있는 도대체 사람들이겠죠. 누가 이득을 볼까요? 네,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이걸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걸 당연히 싫어하고 만약에 걔가 한동훈 표를 얻고 싶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걸 보고 돌아올까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더 공격을 하죠. 민주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는데 이런 짓을 자꾸 하니까 한두 번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추파더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결론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 그래서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결정적일 때 이렇게 다 우파 국민들 전투력 흐트러뜨리고 내분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득을 보게 만든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엔추파더스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계엄 사과나 윤호개인 절연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한길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저는 그 사람들 욕했을 거예요. 흔들지 말라고. 맞아요, 그때 맞아요. 할 말이죠, 그거는. 맞아. 그래서 장동혁 욕할 거면 뭐 전환기를 지지해라. 전환기를 신당 창당하면 거기나 들어가라 하는 사람들이 아까 통화방에도 그런 분들 계셔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너무너무 그건 아니죠. 복잡해요. 그건 아니죠. 왜 장동혁 욕하는 게 전환길 지지가 되죠? 이게 좌파식 프레임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이거 저 설리버님 자역당 프레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네. 자유당 그냥 탈퇴하고 얘기하겠다는데 네. 전 그것도 웃겨요. 내가 자유당을 뭐 위에서 국힘을 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버리고 자역당 들어오라는 말씀 하신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 거는. 애초에 전환길은 지금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냥 맞아. 스피커로 저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 근데 지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가 틀린가 이것만 같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뭐 지지를 해야 하네 말아야 되네. 아유. 본인들도 근데 부정선거는 또 인정하더라고요. 부정선거 때문에 어차피 못 이긴다. 근데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그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장동혁한테 요구하는 건 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 근데 무슨 뭐 제도권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느니 정치 몇 년 관심 가졌냐 초보라서 모른다 그러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틀딱 같은 소리나 하는 거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더 제가 해야 될까요? 여기서 1대 107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장동혁 왜 뽑았나요? 어차피 저 장동혁 대표 누가 뽑든 107명 마음대로 하는 거 120만 당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데 그리고 김민수도 네. 120만 당원이라고 어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원들을 등에 업고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그렇죠. 120만 당원과 함께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저희가 원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다 내뱉으면서 하면은 저희는 아무 아스팔트로도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그 탄핵 심판 때 그 추운 겨울날에도 다들 나갔는데 그럼요. 저번에 통화 드렸을 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외국에서 선거를 대거 승리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뭐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심지어 좌파가 좀 득세한 지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뭐 우파 정당이 이겼네, 뭐 극우 총리가 생겼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저 이탈리아에 크게 관심은 없어서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걔네는 중도를 잡는 방법이 우리랑 아예 다르죠. 중도는 좌파 경제 정책, 돈 뿌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파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경제 공약으로 잡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강성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본질을 놓지 않고 떳떳하게 나아가면 그 사람들 믿고 따라가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동혁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장동혁 누구예요? 이 사람 뭐 그런 말하기 전에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고 한동훈 부하였다면서요 예전에. 그거 아니었으면 믿음도 안 갔죠.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극우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본질을 가지고 떳떳하게 앞으로 쭉쭉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자식들 타협할 생각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하네. 니네 극우야. 근데 사실 정확히 뜯어보면 극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질대로 가는 거죠. 걔네랑 우리랑은 다르다. 뭐 우리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이잖냐. 뭐 제도권 정치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가 다른지는 말 못해. 그건 제도권 정치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랑 우리랑 이러한 점이 다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도 뭐 내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말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르대요. 그냥 일본 정도 빼면은 미국도 일본 정도만 좀 우파가 강세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걔네 정도 빼면은 뭐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이런 애들 다 좌파 정부 들어섰던 나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는 조금 그게 오래됐다고 하고요. 미국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나라에 극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정도 빼면은. 그렇죠. 근데 극우들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닌데 그 강성 잡고 중도 잡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걔네 이긴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지. 저 민주당이 좌클릭을 100번 하면 국민의힘은 좌클릭을 50번 해요. 그러고 자기들은 중도를 잡았다고 해요. 중도를 잡으려면 좌클릭 50번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중도는 그러면 오지도 않거니와 우파 국민들은 그러면 또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인기 없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인기가 없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도 그 다음 선거 어떻게 됐죠? 이겼나요? 아니요. 완전 개발렸잖아요. 180석의 신화 거기부터 시작이었죠. 어차피 한국 부정선거이기도 정치가 했고. 완전히 망한 게. 네. 아까 그렇게 10년을 졌으면 네, 말씀하십시오. 10년 졌으면? 네, 그렇게 10년을 졌으면 네. 방법을 좀 바꿀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침 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꿀 때도 됐는데 똑같이 또 가니까 또 저희 손 잡았으면서도 한 번은 잡았으면서도 또 똑같이 가니까 진짜 열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 찍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왜? 체급이 높으니까. 여기 저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 믿으셨던 분들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체급이 높으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뭐 부정선거가 없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니까 여기로 뭉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질이 없으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어차피 거기에서 거긴데 왜 저희가 믿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나요? 자, 아까 싸우셨던 분인 것 같은데 나나님, 네. 나나님이 혹시
같이 통화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나님 들어오세요.